자, 시작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94페이지 과매력 접근형 내세 중과세 나오죠. 과매력 접근형 내세, 자, 취득에 따른 중과. 자, 근데, 자, 역시 전 시간에 적용했지만은, 과매력 접근형 내세 취득의 중과는 두 틀이 있다고 그랬죠? 자, 세율이, 표준 세율, 자, 플러스 4%짜리, 표준세율 곱하기, 자, 3배 마이너스 4%. 자, 중과틀이 있죠. 그럴 때, 자, 과매력 접근형 내세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자, 공장 신증서 따른 사업용 과세 물건, 자, 최소, 자, 법인의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공장 신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가 있었죠. 자, 이렇게 동시 적용등 언급해드렸으니까 그 중에 아니라 과매력 접근형 내세 취득이잖아요. 이 과매력 접근형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매력 접근형으로 서울을 유주로 한 특별시, 서울을 유주로 한 16개 시가 수도권 과매력 접근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16개 시가 서울을 유주로 한 인천, 그 뒤에 부천, 성남, 자, 요 고향, 저기죠? 16개 시를, 자, 우리가, 자,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보세요.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매력 접근형을 말한다. 그럼 봐보세요. 너무 문장이 길잖아요. 여러분 이게 법을 할 때 분위기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민법을 하든 아니면 공법을 보든 법을 볼 것, 특히 이제 민법의 법조문 보고 또 공법 법조문 볼 때 있거든요. 이게 법을 보다 보면은, 자, 법조문에 몇 조만 설명 나오는데, 근데 그 어떤 규정이 계속 반복적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반복의 법의 규정이 지문이 좀 길어. 그러니까 이하, 뭐라고 한다. 그 말은 그 다음부터는 그걸 축약해서 그냥 간단히 쓰겠다, 그 말이. 그래서 이하 뭐라고 한다. 많죠, 그런 게? 왜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법도 우리 지방세법에 수도권 과매력 접근형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과매력 접근형은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문장이 길어지니까 수도권 과매력 접근형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대도시라고 한다, 그 말이. 이 대도시는 큰 도시 개념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큰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을 따져. 그게 개념이 아니라 대도시는 수도권 과매력 접근형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대도시가 아니다. 그 말을 공법 정습하는 대도시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 제가 기본 이해
제일 사는 곳에서는 제가 이제 부천 살거든요. 부천시. 그게 부천시하고 부산광역시하고 부천시하고 부산광역시하고 어디가 대도시죠? 참, 교수님 해도 너무한다. 그걸 물은 질문이라고 물어봅니까? 당연히 부산이죠, 안 그래? 그 생각을 버려라 그 말이요. 지방세법 세법 시간에는 부천이 대도시지 부산은 대도시가 아닙니다. 지금 지방세권 대도시는 수도권지요, 수도권. 부산은 비수도권이잖아요. 일반 큰 도시를 따진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과밀억제권형 내세 취득의 중과가 수도권은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 들어온 걸 막자는 게 중과 취지예요. 부산에 인구 들어가면요 쌍손도 환영해요. 부산 들어오면요, 이사 오면요 더 좋아해요. 부산은 안 그래? 일부 비수도권에는요 그쪽 지역으로 이사 오면요 돈도 많이 줘. 안 그래? 몇만 세금도 줄여줘 하면서 막. 응? 왜? 사람들은 그게 인구 들어오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거든요. 결국 늘어나거든요. 응? 그래서 지금 제가 중과 취지가 뭐냐?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게 대도시라고 나오면은 그 생각에서 앞으로 이제 전임 이야기했지만 그래야 이해가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6조는 과밀억제권을 말해서 대도시라고 하는데, 그러면서요 만약에 대도시로 수도권에 사람 들어온 걸 막자는 건데 전부 다 막아버리면 수도권은 어떻게 살아? 그러기 때문에 중과 대상서 제외된 게 있더라 그 말. 그 대표적으로 산업단지 많죠. 근데 산업단지로 공장 등이 들어오면 이건 중간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왜? 만든 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위치지역 또는 국토법상에 공업지역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공업지역. 그래서 산업단지나 위치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은 중과 대상서 제외지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보세요.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이거든요. 자, 본점 하면은 지점이 있고, 주사무소 하면은 분사무소가 있죠. 중개사법도 공부할 때 본점, 지점, 분사무소, 주사무소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자, 표준세율 4%가 중과된 것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이지 지점이나 분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주는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본점이 들어오고 분사무소가 들어온 걸 막자는 거지 그 새치 지점들 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러면 사업용 부동산은 신중축에 한해 매매 등의 승계는 안 돼. 중과가 신중축이 하나거든요. 그 중에 아니라 본점과 주사무소의 하나지 지점과 분사무소가 아니다. 그럴 때 본점, 주사무소 한 줄 줄이면 본주잖아. 본주를 자주 반복하면 뭐가 돼버리냐면 인사말이 돼버립니다. 인사말. 그리고 불어로 번주 뻥제리 불어가 돼버려. 번주 뻥제리. 여러분 상대방이 좀 인사를 하면 그걸 반응을 해줘야 뭔가가 조금 되지. 상대방이 인사말로 뻥제리 하면은 우리말로 하든 불어로 같이 하든 그래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그래서 본주. 그래야 나중에 구분할 때 정리가 됩니다. 다음 이제 요 공장신증서. 공장신의 공장은 중과 공장은
일단 이제 규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사람, 공장 이런 사람 들어오는 거 막자는 거니까.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이 중가공장 범위에 투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가공 할지라도 역시 중가 대상서 제외되는 공장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도시형 공장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도시형 공장은 1급 자동차 정비공장. 자, 그게 아니라 도시형 업종이 있더라 그러면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는 중가를 안 하겠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도시형 공장, 도시형 업종은 중가 대상서. 그 말은 도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공장이 있고 업종이 있다 그 말이에요. 대표로 도시형 업종 뭔지 아세요? 쇼핑 안 갑니까? 디파트멘트 스토어? 백화점? 만약 백화점이 만약에 비수도권에만 다 있다면요. 그나마도 쇼핑 가려면은 차 끌고 가는데 그 외곽을 다 빠져나가면 수도가 경이 도로망이 더 확충이 돼야 돼, 안 그래? 아, 그리고 hospital, you know? 병원. 만약 병원도, 그리고 우리 작년 기출문제, 할부금융 대부업체들, 할부금융업, 여신여문 금융법 따른 할부금융, 할부금융업 등 같은 게 만약에 급좀 돈 필요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요? 살다 보면. 아니, 그러면 전화도 되고 그러지만은 찾아가려 했는데, 아니, 강남 가야지. 그런데 다 비수도권에 있다면, 그 할부금융 전부 대전에 있고, 대구에 있고, 막, 수도권 없으면은, 고속 타고 가야 되고, 차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도시형 업종을 다 만들어요. 도시형 업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교재에만 페이지 96페이지에 하단 있죠. 97페이지 해가지고 뭐 얼마 된다고? 지금 33개 써놨나요? 그죠? 그거에서 97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1번에 자, 사회 기반 시설업 그래서 자, 2번에 은행업, 금융, 은행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23번에 뭐가 있습니까? 방금 했던 데 할부금융업 이런 것들에서 저는 우리 작년 시험인데 사실 도시형 업종들이 사실 더 많이 있는데 굳이 할부금융업을 왜 시험에 끄집어 왔는지 날 출전 사람이 돈이 필요했나 봐요. 장 출전하신 분이 아니면 할부금융업에 뭔가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슈거리였거든요. 할부금융업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서 막 이슈거리가 있었거든. 할부금융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당연히 출제하신 문제를 천천할 때 그걸 좀 약간 감면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거짓말 같지만은 작년에 도시업종 이야기할 때 할부금융을 꼭 언급을 했었어요. 왜? 이슈거리였으니까. 근데 바로 딱 본 시험에 나왔다는 거. 그러면 잘 몰라. 바로 답 찍어서 정답 나온 거예요. 야, 올해는 아직 몰라. 더 지나가 봐야 알지, 어떤 내용. 근데 강의하다 보면요, 왠지 뭔가 선뜻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매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한 번씩 딱 짚었던 거 시험에 나오면 강의 입장이 정말 기분 좋은 거예요. 이 문제 거의 나올 겁니다. 나와. 그런데 다 나온 건 아니야. 그러면 돗자리 깔아야지 뭐. 그래서 문제로 자, 도시형 업종이 있다는 걸 생각해서 중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밀력 조건인데 이제 하나 봅시다.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보세요. 법인의 설립, 지점, 설치는 부동산 취득인데 전입 있잖아요. 자, 이 전입에 대해서 하나 정리할게 해보세요. 자, 16개시. 예? 그 안에가 저의 몸매. S라인. 표정 왜 이래요?
저도 한때 S라인 몸매를 자랑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D라인. 서울특별시 대도시 16기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특정 지명에서 그렇지만은 부산 쓸랍니다. 부산. 그 다음에 성남 쓸랍니다. 성남시. 제가 사는 부천시를 쓸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부산서 성남으로 전입할 수 있죠. 법인등이. 그러면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을 했죠. 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중과 대상이 됩니다. 인구 들어오는 걸 막자는 거니까 그 부산서 성남으로 들어오면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남서 부천으로 전입할 수 있죠. 그러면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수도권 이미 다 끌고 들어온 상태야. 부천을 옮겨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중과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작년 개정 내용 당연한데 서울특별시 외에서 내로 저집에 따른 부동산은 중과 대상이 됩니다. 과밀권역 중에서 서울은 더 과밀권역이니까 서울로 들어온 건 더 막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게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유언 소지 때문에 시행령을 법률로 명시해놨어요.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중과 대상이 된다. 딱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언급할 수 있으니까 앞뒤 움직임을 따질 때 좀 표현은 부산서 성남으로 들어오냐, 성남서 부천이냐, 성남서 서울이냐, 이걸 좀 지역의 움직임을 생각하면 중과 여부를 구분 판단에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과밀역 채권형 내세 취득의 중과는 이 틀만 좀 정리해 주시고, 자, 페이지 99페이지에 뭐 심하게 의미가 있으니까 가로 5번 있죠. 가로 5번만 표시해 주시고, 같은 취득 물건에 둘 이상 세율이 적용이 되면 그 중에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높은 세율. 자, 그리고 100페이지로 넘깁니다. 자, 세율의 특례가 있더라 그 말. 세율의 특례. 자, 제가 첫 시간 하면서 취득세 세율은 표준 세율이 있고 중과 세율이 있고 세율의 특례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그 말 그대로 특례잖아요. 특례. 특례는 특별하게 적용하겠다 그 말이. 자, 그래서 이 세율의 특례에 있어서 우리 교재는 형식적 소유권 취득했다는 특례와 중과 기준 세율 적용의 특례로 구분이 돼. 그런 걸 뭐라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저도같이 순치 말해 보세요. 세율의 특례는 두 개가 있다 그 말. 두 개가.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빼서 적용하겠다 그 말이. 자, 두 번째는 그냥 중과 기준 세율만 적용하겠다 그 말이. 그래서 원래 취득세는 표준세율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표준세에서 중과 기준을 빼서 적용한 경우하고 그냥 중과 기준만 적용하겠다 그 말. 작년에도 기출문제, 그 전에도 기출문제, 또 그 전에 또 기출문제. 자, 그러면은 자, 표준세율에 다시 한번 중과 기준세율은 2%입니다. 중과 기준세율은 2%로 딱 0으로 돼 있죠. 중과 2%입니다. 참고로 20. 자, 그래서 세율의 특례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2%와
2%짜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자, 2%를 빼서 적용한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2%가 적용되는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게 전부 아닙니다. 2%는. 자, 그러면 여러분 구분을 잘해야 하거든요. 그럴 때 현행 7가지 취득에 따른 표준세율만 2% 되는 경우, 즉 형식적 소유권 취득의 부분과 중과 기준만 되는 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구분할 때 오히려 7가지가 쉽잖아요. 안 그래요? 확실히 구분하고 나머지 구분은 쉽잖아요. 전 설명하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표준세율에서 자, 2%를 빼서 있는 순서 아닙니다. 첫째는 환매 등기 병행한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수자 매수의 취득에 대해서는 세율 특례를 적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환매 등기 병행. 자, 두 번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상속은 취득으로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특례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한번 이해돕기 위해서 보세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표준세율은 자, 마이너스 2%를 빼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표준세율이 원래 적용이 됐는데, 그래서 2%를 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표준세율은 상속이잖아. 상속은 38선이잖아. 38선인데 농지 아니잖아. 주택이잖아. 농지 외니까 2.8이 되는 거야. 2.8이 표준세로 2.8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2%를 빼서 0.8로만 부과하겠다 그 말이요. 사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요 2.8%가 통합된 거거든요. 2011년도부터. 그 전까지는요 취득할 때 세금과 등기란 세금이 따로 부과됐는데 지금 같이 통합이 됐어. 그런데 상속을 한 일가구 취득은 옛날부터 취득세라는 취득할 때 세금 부과 안 했었어. 등기할 때만 세금을 냈어야 돼. 근데 합쳐놨잖아. 그래서 예전 거기 통합되기 전이든 후든 우리 납세자는요 현행 세금 낸 크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례라는 걸 만든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같이 예전 세금을 아는 사람은 말 당연히 쉬워. 근데 옛날 세금 할 때 알 필요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특례에서 막 둘로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출제신문이 거의 매일 내는 거야. 왜? 어렵거든. 기본 기준 못하면 틀리거든. 그래서 제가 잠깐 옛날 세금의 패턴을 설명했지만 이렇게 특례로서 그래서 0.8원 특례했더라 그 말. 자, 저는 세 번째로는 교재는 아마 네 번째가 될 겁니다. 교재는 네, 저는 세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 자리 좀 바꿉니다. 네, 제 암기틀 잡으려고. 그래서 네 번째가 공유물 나오죠. 공유물. 자, 네, 합유물도 됩니다.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 있더라. 그 말이. 이게 분할 취득의 합유물에 대해서 2018년 올해 신설된 겁니다. 추가된 겁니다. 원래는 공유물의 분할만 따졌는데 이제는 합유물의 분할도 특례가 됩니다.
허위별. 그래서 아마 늦게 오신 분은 제가 개정세법 차이를 드렸거든요. 프린트. 거기 보면은, 방금 했던 내용이, 자, 프린트 들어있으니까, 자, 상담실에 프린트 여분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 오신 분은 하고요. 자, 그래서 갑시다. 자, 다음. 사실 세 번째는 법인의 합병. 법인의 합병을 한 취득이 있더라. 그 말이. 자, 다음에 다섯 번째로 건축물 이전. 건축물 이전으로 한 취득. 자, 여섯 번째, 자, 민법 834조 등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취득이 있습니다. 재산 분할. 유자료 아닙니다. 재산 분할입니다. 자, 민법 834조 등이 이혼에 따른 규정이에요. 민법에 따른 이혼. 자, 규정에 따라서 사실은 게 시험에서요, 이혼이 안 나고 민법 834조에 따른 이렇게 나오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다. 그 말이. 자, 그 재산 분할 취득에 따른 특례. 자, 다음에, 자, 벌채. 벌채 후 업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이 있더라. 그 말이. 요 7가지에 대해서 특례가 되는 겁니다. 표준세입을 빼서 적용하는 거. 자, 잠깐 둡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건 대표적으로 간주 취득이 있더라. 자, 다시 복습겸해서 취득세 취득은 사실과 간주가 있고, 사실은 원시와 승계가 있잖아요. 그 간주 취득의 핵심은 건축물의 개수가 있잖아. 토지의 지목 변경이 있죠. 지목 변경. 그 다음에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이 있잖아. 취득세 간주 취득은 차량 등에 대한 종류 변경도 있지만 핵심은 건축물의 개수, 지목 변경 토지의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그러면은 자, 이 개수로 인한 취득,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 자, 과점주의 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 기준 적용하겠다. 그 말이야. 제가 간주한 이유는 뭐냐? 개수로 인한 취득은 2%인데 면적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가 돼. 이 제외된다는 의미가 뭐냐? 또 개수란 취득은 2%인데 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2%에서 제외하겠다. 그 말. 2%를 안 하겠다. 그 말이. 왜? 면적이 증가될 경우는 너는 간주 취득이 아니니까. 면적이 증가된 경우는 원시 취득으로 봐. 면적이 늘었으니까.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2.8로 부과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2%가 되는 건 가액의 증가다. 그 말이 당연히. 그래서 개수로 인한 취득은 2%인데 간주가액. 그래서 가액의 증가인지 면적이 증가인지를 잘 봐라. 그 말이에요. 가액의 증가 간주는 2%, 면적 증가는 2.8이 되는 겁니다. 원시 취득으로 구분자. 그 다음에 자, 과점주주에 대한 주식 취득도 2%가 되겠다. 자, 이게 포인트다.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다. 자, 하나만 쓰고 그걸 말 넣을 텐데, 자, 수입에 의한 취득. 애균소의 과세 물건의 수입에 의한 취득. 다음에 묘지에 대한 취득. 레저 시설 등의 취득. 그런데 이제 임시 건축물의 취득인데 건축물의 존속기간 1년 초과는 임시 건축물의 취득은 2%로 적용이 된다. 자, 그래서 2%짜리다. 그 말이. 지금 등등등 있지만 임시 정리를 해달라. 그 말이. 1년 초과하지 않은 건 비과세 대상이거든요. 자, 보세요. 다시 말해서 그게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표준세율에 2%를 빼는 건 7가지였죠? 더 이상 없잖아요. 자, 그러면요. 질문 보세요. 특례에서 표준세율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은 환매 등기 병행의 환동고란, 상속고란 취득의 상동고란, 예? 공유물의 합의문의 분할의 공동고란, 법에다가 동고란이. 자, 이래서 교재를 뒤바꾼 거예요. 3, 4번을. 뭘 잡으려고? 우리 시험 과목 공법 잡으려고. 공법. 시험 과목으로 공법. 그래서 제가 3, 4번을 바꾼 거예요, 교재에. 교재는 3번이 법인이 4번이 공유물이잖아요. 아, 법 순서 아니에요. 바꾸면 알면 되니까. 제가 공법의 암기틀을 잡아드리려고.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이전에 이에다가 동그라미. 자, 이거는 재산분할에 재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벌채에다가 벌에다가 동그라미다. 그 말이. 자, 그럼 봐보세요. 자, 한 절 연결하면 환상, 공법, 이재, 벌이 되죠. 환상, 공법, 이재, 벌. 자, 그럼 봐보세요. 표준세율 마이너스 2%잖아. 그쵸? 우리가 표준세, 지금 우리 어릴 때 그래도, 흑백 TV 보면서 그래도 많은 힘을 가졌던 게 뭡니까? 뽀빠이, 시금치. 시금치 많이 먹으면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저만 그랬습니까? 무슨 반응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시금치면 누구죠? 뽀빠이. 그래서 표준세율, 표준이든 뽀준이든 빼기잖아. 2%잖아. 뽀빠이. 이런 걸 대단한 발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뽀빠이가 되는데, 뽀빠이가 누구한테 뽀빠이라고 하냐면 이름이 성이죠. 이름이 재벌이에요. 이재벌. 근데 이재벌이가 우리 중개사 공부하신 분이야. 그 과목에 공법을 해. 공법을 공부하면서, 공법은 체계도가 좀 중요하잖아요? 절차니까. 그런데 재벌이가 그래. 저는요, 공법이 너무나 환상적입니다.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자기는 절차가 너무 환상적이랴.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에이, 너는 뽀빠이다. 뽀빠이라는 닉네임을 붙인 거예요. 말 됩니까?
말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상공법 이재벌은 뽀빠이다. 이렇게 반복 좀 해주면 시험장 가서만 구분은 환상공법 이재벌 뽀빠이 이것만 구분하면 이 뽀빠이하고 2% 구분이 이루어져. 개수의 가액진과 면적 이런 거 구분하면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상공법 이재벌은 뽀빠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일특례 두 개 한번 정리해 봤고지. 자, 103페이지 비과세인데 뭐 표정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자 115페이지 115페이지 10번 있죠. 10번. 자, 몇 회 기출이죠? 28회 기출이죠. 우리 29회 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시험 문제. 자, 표준 세일에서 중과기준을 뺀 세일로 적용한, 즉, 뽀빠이죠. 뽀빠이가 적용되는 것으로만 묶인 걸 한번 찾아봐라. 뽀빠이. 자, 기업, 환매 등기 병행, 환상공법의 환, 니은, 임시 건축물은 암기틀에 환상공법 이재별 뽀빠이 안 들어가잖아. 뽀빠이 아니죠? 디귿,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재, 이재별의 재. 다음에 미을, 공유물의 분할, 공법에 공 나왔잖아. 그러면 뽀빠이는 니은만 빼면 되잖아. 그게 정답. 기억, 디귿, 니을. 이런 문제는 엄청 어려운 문제지. 아니, 이런 문제 계속 나왔어. 그래서 환상공법 이재별은 뽀빠이 이렇게 잡아주시고 다시 앞으로 왔어. 비과세 봐보죠. 자, 취득세 비과세. 자, 그러세요. 페이지 103페이지. 103페이지. 자, 비과세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 우리가 뭐 감면이라는 말도 듣고 면제라는 말도 듣죠.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안 낸다 세금. 그죠? 세금을 줄여준다. 100% 줄여주면 면제다. 그러면 어차피 세금을 안 내고 덜 내고 안 내는 건 똑같잖아. 그런데 시험적인 우리 시험적으로 비과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비과세와 감면 면제는 적용 법률도 틀려. 그리고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또 실상을 하면서도 또 필요해. 네. 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첫째, 세금 계산. 세금 계산을 하냐 안 하냐. 그러면 세금 계산 하냐 안 하냐? 신청을 하냐 안 하냐. 두 가지만. 그럼 비과세는 세금 계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감면 면제는 세금 계산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비과세는 안 내면 되는 겁니다. 신청을 안 합니다. 감면 면제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감면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과세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더 쉬운 거. 우리 집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었어. 그러면 집을 팔 때 비과세 받은 집이었어요? 그러면 세금 계산합니까? 안 해. 그래서 안 내는 거요. 신청합니까? 안 내겠다고? 안 합니다. 비과세니까. 그런데 옛날에 미분양 집 사가지고 몇 년을 팔면은 100% 면제 주겠다. 그런 게 있었어.
그러면은 신청해야 돼요, 계산해서. 신청 안 하면 나는 추징당해요. 왜? 그 면제 신청 요건이 되는 걸 봐야 되니까. 비과세는 그냥 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감면 면제도 가끔 시험에 나올 때가 있지만 아마 올해 준비할 때 그까지 갈 여력이 없을 거다. 비과세, 그래서 그 말 무슨 말은 비과세는 그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감면 면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시 한 번만. 비과세는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감면 면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하겠습니까? 그럼 비과세, 크게 보면 비과세 보면요. 8가지 크게. 8가지 큰 틀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요. 자, 또 순서도 아니에요. 우리 교재는 국가 등하고 형식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구분. 자. 일곱, 하나, 신탁, 분류, 판매권, 임시. 하나, 둘. 7개지, 7개. 7개. 해내. 자, 봐봅시다. 자, 첫째. 형식적인 규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자, 주한국제국, 애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명 국가는 왔다다. 뭐라고요? 국가는 왔다다. 국가가 자 취득세 물건 13가지 있잖아요. 부동산을 사든 배를 사든 항공기를 사든 그러니까 또 말 나오죠. 요즘에 전용항공기 대통령 지금 빌려 쓴 거거든요. 전용기. 미국 F1 포스 온 같은 건 좀 미국은 자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아니에요. 빌려 쓴 거요. 임차에 써서 전용 쓰는 거요. 그런데 그걸 그래도 우리나라도 경제로 있으니까 또 우리나라의 또 대통령에 대한 무응해가 좀 있는 가게 좀 하려고 사자 전용기를 하나 사서 하자. 그거 지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럴 경우, 만약에 항공기를 산다. 그 세금 안 낸다. 그 말이요. 응? 왔다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사든, 배를 사든, 항공기를 사든, 취득세 안 내. 그런데, 이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는 대한민국 정부의 과세는 애국정부에서는 거하지 아니한다. 우리도 맞대서 과세하겠다. 그 말이요. 이런 걸 국가 간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상호 면세주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면세주의.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의 과세는 애국정부에서는 우리도 과세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귀속, 기부천합, 귀속이나 기부천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SOC 기반시설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칠판의 필기 교재에서 가장 핵심 단어, 규정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뭘까요? 핵심 단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국가, 귀속, 기부천합, 조건,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그렇죠. 조건. 그 조건이 국가가 취득을 했어서 국가 등의 귀속이나 기부천합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에요. 조건. 국가에 집어넣는 조건으로. 국가가 산 게 아니에요. 개인이 샀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쓸 만큼 쓰고 집어넣는 조건으로. 취득할 때는
국가가 산 것으로 간주를 해서 세금 부과 안 하겠다고. 원래 국가가 취득은 원래 안 내왔다니까. 그런데 국가 등의 귀속, 기부, 체납, 조건으로 취득할 경우는 부과하지 않겠다. 그 말이야. 그런데 참고로 본 거다. 자, 다만 동호 1번 봐보세요. 동호 1번. 뭐 잉여 등이 있었죠. 뭐 예를 들자면 자, 조건 이행하지 아니하고 귀속 등으로 이행한 조건이 뭐가 변경될 경우? 조건이 변경이 되면 부과하겠다 그 말이요. 아니 지금 봐보세요. 이런 귀속 조건으로 지금까지 취득 부과를 안 했는데 그 조건이 변경이 돼버리면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두 번째 봐보세요. 자, 이 대상물 기부처는 무상상권을 제공받아. 그럼 세금은 내야겠다 그 말이에요. 왜 기업 니은이 예전에는 없던 규정인데 이전부터 좀 추가시켜 놓은 거예요. 확실하려고. 그래서 저는요, 조건만 좀 생각해 주라 그 말이 조건. 그래서 그 조건이 무슨 조건이다? 귀속, 기부 체납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사회에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형식적인 취득에 따른 경우 첫 번째 신탁. 신탁으로 인한 취득에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탁. 자, 다음에 칼라 바꿉니다. 징발법. 징발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에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환매권 나왔죠? 칠판 다시. 칠판. 뽀빠이의 첫 번째가 뭡니까? 환매 등기 병행을 한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취득이지 않죠? 환매라고 하는 것은 매도자가 일정 기간 매수할 권리를 갖는 게 환매라고 합니다. 뭐 민법들이 더 하겠지만은 그럴 때 환매 등기 병행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는 뽀빠이로 부과를 하죠. 그런데 비과세, 계산 나는 비과세는 환매권 행사인데 징발, 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별법에 따른 환매권이다. 그 말이에요. 경우서는 부과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국가 보유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 국가 특별히 수용등이 이루어진 환매가 이루어졌을 때 세금은 국가의 특별조치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세금 부과하면 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세말로 특별법, 특별한 법, 특별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는 취득은 부과 안 하겠다. 그만. 일반적인 환매는 세금 내야 돼요. 한국에 취득하니까. 그래서 특별법이다. 그 말에 그 특별법의 징발법, 줄여서 징발 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징발법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다음에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 공사현장 사무소, 임시흥행장 등. 더 쉽게 가는 건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등, 한밭집 등. 공사 한밭집 있죠? 임시건축물은 부과하지 않는다. 그 말. 근데 임시건축물이니까 존속기간 1년 초과 여부를 따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1년 초과냐? 그렇지 않냐? 1년 초과는 임시건축물은 부과한다. 과세가 된다. 과세. 그럼 당연히 1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임시건축물 나면 초를 따져야겠죠? 왼쪽에 있습니다. 확인했을 때요. 임시건축물의 2%에 1년 초과한 경우에 2%잖아. 만 1년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과세다. 그 말이야.
1년 초과할 때 2%로 하세가 되는 겁니다. 특례로. 그래서 임시 건축물을 나오면 1년 초과액을 반드시 구분해 줄 거. 자, 다음에 공동주택 개수. 이거는 취득.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좀 시험에 또 한번 나왔었고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잡아보세요. 요즘에 또 뭐, 제가 그 목동 뭐 그쪽도 있었는데 양천도 있고 뭐 했지만 요즘 재건축 때문에 이제 강남에서 불똥이 양천 쪽 목동으로 좀 튀었잖아요, 지금? 재건축. 그 다음에 양천 쪽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냐, 왜 갑자기 강남에서 양천으로 넘어가가지고 규제하니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막 강남 못 잡고 오히려 매문당신가 목동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좋겠습니까? 제 입장이 그 입장으로 돌아볼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말이 쉽게 재건축이 힘들잖아요. 뭐 30년, 40년 뭐 연장을 할지라도 안 그래요? 그런데 한 30년인데 쓸만해, 안 그래요? 그러면 다 그걸 철고 다시 건축한 것보다는 있던 걸 잘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리모델링 좀 해가지고 좀 한 5년, 10년 연장 연할 수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럼 좀 그만큼 돈 들어가고 사실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좀 촉진하잖아. 그래서 우리 시험에 공법 중에서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됐든 공법이 있든 간에 믿어보세요, 한번. 항상 시사성이 있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리모델링 같은 걸 촉진시키고 막 활성화시키는데 정부적으로 시적으로. 그런데 취득원서는 세금을 때려버리면 뭐가 안 맞잖아. 그러기 때문에 공동주택 개수된 취득은 리모델링을 생각해주라, 그 말이. 그 공동주택에 따른 그것도 너무 큰 규모는 안 돼. 그래서 공시가는 9억 이하, 9억 이하 주택 공동주택으로서 원래 개수는 대수선도 개수인데 대수선은 제외가 됩니다. 말은 승강 등의 설치가 비과세다, 그 말이에요. 대수선, 방화벽 등을 설치하는 거 대수선이잖아요. 그런 거는 비과세를 안 해준다, 그 말이. 개수를 할지라도. 그래서 공동의 개수된 취득은 리모델링을 생각하면 정리가 될 거다. 자, 마지막으로 상속 개시 전 2017년 신설된 거, 상속 개시 전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들이 있더라, 그 말. 아마 뭐 저는 직접 당하지 않았지만 진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진짜 돌아버릴 겁니다. 아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름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날따라 이상히 천변 하천변 쪽에다가 주차를 해놨는데 비 많이 오다 보니까 한강이 넘쳐가지고 막 제 차가 막 배서 더 정말 순간 정말 당황. 자기 차가 쓸려가가지고 둥둥 떠다니면 그게 마침도 화면에 보여. 그렇죠? 그럼 하면서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상속 개시 전에 천재지변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 등에 대해서 상속으로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 부과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차량이잖아, 부동산 아니죠. 부동산이 덩덩 떠다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게 부동산 관심이 덜 들지만 비과세 틀은 있으니까 작년에 신설을 시켰으니까 올해는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속 개시 전 천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 등에 대하여 상속원 취득에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요 7가지 외에는 비과세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은 요 귀속과 기부천학 조건, 그 다음에 임시 건축물, 그 다음에 상속의 전 신설 기준을 확인하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이제 쉬었다가 비과세부터 봤으니까 부가징수 절차 보고 총료를 쉬었다 합시다.